이 꽃이 당신의 돈을 다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집안에 꽃 하나 잘못 뒀다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돈이 줄줄 새나가고 심지어 가족 간의 불화까지 생기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에이, 설마 꽃 때문에?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집안에 두는 꽃들이 우리 삶의 운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꽃은 재물복을 활짝 열어주지만 또 어떤 꽃은 당신의 돈줄을 꽁꽁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돈이 자꾸 새나가고 일이 자꾸 꼬인다면 당신의 집안에 혹시 복을 가로막는 꽃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새어나가는 재물복을 꽉 붙잡고 오히려 돈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간절히 소원 성취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 운기를 확 바꿔놓을 놀라운 꽃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첫째, 꽃이 집안 운기에 미치는 기륭화복.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꽃이 정말 우리 가족의 운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양의 오랜 지혜인 풍수에서는 꽃을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중요한 요소로 바라봅니다. 풍수에서 집안은 생명력이 흐르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꽃은 생기를 불어넣거나 혹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꽃의 색깔, 형태, 심지어 향기까지 모든 것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 즉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꽃은 양의 기운을, 어떤 꽃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뿜어내죠. 이러한 기운의 조화가 깨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집안의 복, 특히 재물복과 건강운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꽃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집안의 균형과 가족의 운세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긍정적인 복의 흐름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둘째, 재물복과 좋은 운을 부르는 10가지 꽃.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입니다. 재물복은 물론 건강운과 좋은 기운까지 팍팍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꽃 10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꽃들을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 재물복이 굴러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금전수는 두툼하고 둥근 잎이 마치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풍수에서는 금전수의 잎이 동전처럼 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식물은 양의 기운을 강하게 뿜어내며 특히 재물복을 상승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현관이나 거실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무실 한쪽에 두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그 이름처럼 행운과 건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물에 꽂아두기만 해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번영을 가져다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운목은 꺾고지한 개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2개는 사랑, 3개는 행복, 5개는 건강, 8개는 재물, 그리고 9개는 큰 행운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재물복은 물론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산세베리아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도 유명한 산세베리아는 밤에 산소를 배출하고 음이온을 방출하여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풍수적으로는 그 강인한 생명력과 뾰족한 잎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인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에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만 머물게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시거나 개업을 앞두신 분들께도 강력 추천하는 꽃입니다.
네 번째, 고무나무입니다. 넓고 윤기 나는 잎이 특징인 고무나무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잎이 넓고 둥글어서 돈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중심인 거실에 두면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화목을 도모하고 재물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운이 정체된 것 같거나 좀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원한다면 고무나무를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 난입니다. 난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풍요, 그리고 조화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우아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는 집안의 품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줍니다. 난은 특히 부부의 금실과 자녀의 학업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실이나 서재에 두면 정신적인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학업이나 업무 능률을 높여줍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다만 향이 너무 강한 난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침실에 둘 때는 향이 약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국화입니다. 국화는 장수와 평화,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특히 노란색 국화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면 집안의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재물복을 증진시킵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는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그 특유의 향으로 심신 안정과 숙면을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풍수적으로 라벤더의 향기는 불안정한 기운을 진정시키고 집안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침실에 두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유도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돈복도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여덟 번째, 수국입니다. 탐스러운 꽃송이가 매력적인 수국은 풍요와 진심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둥글고 풍성한 형태는 재물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파스텔톤의 색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거실이나 식탁 근처에 두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안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재물복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나 사업에 좋은 기운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동백꽃입니다. 겨울에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은 강인함과 장수 그리고 인내를 상징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생명력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쟁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관이나 베란다처럼 외부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곳에 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집안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재물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 백합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닌 백합은 순수함, 희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줍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두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백합의 은은한 향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재물복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얻고 싶다면 백합을 추천합니다. 셋째, 집안에 두면 좋지 않은 5가지 꽃과 올바른 활용법. 지금까지 재물복과 좋은 기운을 부르는 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잘못 두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꽃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을 수 있는 5가지 꽃과 그 이유, 그리고 만약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죽은 꽃 또는 시든 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풍수 상식입니다. 시들거나 말라 죽은 꽃은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침체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여 건강 악화나 재물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꽃이라도 시들기 시작했다면 미련 없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꽃만이 집안에 긍정적인 복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가시 있는 식물입니다. 선인장, 가시가 많은 장미 등 선인장처럼 뾰족한 가시가 많은 식물은 날카로운 기운을 발산하여 불화와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다툼이나 외부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실이나 거실 등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현관문 밖에 두거나 도둑을 막는 용도로 창문 밖에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집안에는 가급적 가시 없는 식물을 두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 덩굴 식물입니다. 아이비, 스킨답서스 등 아름다운 덩굴 식물은 실내를 푸르게 만들어주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특성 때문에 집안의 기운이 분산되고 때로는 음의 기운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가릴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게 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차단하게 됩니다. 실내에 두려면 작은 화분으로 소량만 배치하고 자주 가지치기를 해주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향이 너무 강한 꽃입니다. 백합이나 일부 자스민처럼 향이 지나치게 강한 꽃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숙면을 방해하며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에 두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 너무 강한 향기는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은은하고 편안한 향이 나는 꽃을 선택하거나 강한 향이 나는 꽃이라면 거실처럼 개방된 공간에 잠시만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인조꽃 또는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인조꽃이나 드라이 플라워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상태의 꽃입니다. 풍수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것은 정체되고 음의 기운을 발산한다고 봅니다. 이는 집안의 재물운을 정체시키고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재물운과 관련된 공간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살아있는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긍정적인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안에 두는 꽃이 우리의 운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꽃은 단순히 예쁜 장식품을 넘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통로이자 우리의 재물복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의 지혜를 통해 어떤 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어떤 꽃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쁜 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오늘 배운 좋은 꽃들로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채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재물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학문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함께 복을 나누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현관 풍수를 통해 돈복을 굴러오게 하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행운과 재물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